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전기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과연 스마트폰 부품 이미지를 넘어서 AI, 또 전장 쪽에서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부문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특히 단기 실적 변화라든지 신사업이 언제쯤 진짜 돈이 될지 이런 것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2025년 2분기 실적 전망부터 한번 보죠. 들어보니까 매출은 전분기랑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조금 좋아진대요. 네, 근데 이제 전체 매출이 그대로라는 점 이걸 좀 봐야 하는데요. 영업이익 개선폭도 소폭이라는 거고요.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 수요가 좀 둔화됐잖아요. 거기에 광학 솔루션,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사업 매출이 계절적인 영향까지 받으면서 한 10% 이상 꽤 크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 성장을 좀 많이 상쇄하는 구조죠. 카메라 모듈 쪽 영향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래도 좀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컴포넌트 사업부 실적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MLCC라고 그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엄청 작은 부품인데 이게 혈액처럼 전류를 안정적으로 흘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비싸고 좋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확 좋아져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컴포넌트 부문의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요. 특히 고부가 제품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패키지 솔루션 쪽도 FCBGA가 성장을 이끈다면서요? 네. 패키지 솔루션에서는 FCBGA가 중요하죠.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게 고성능 칩이랑 메인보드를 딱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FCBGA 덕분에 패키지 솔루션 매출이 전 분기보다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 맞아요. 오,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은 패키지 솔루션 안에서도 일반 BGA 기판은 상황이 좀 달라요. 볼그리드 어레이요. 그건 또 다른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데 들어가는 건데 이쪽은 수요도 좀 부진하고 경쟁도 심해서 수익성 회복이 아직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FCBGA랑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FCBGA랑 일반 BGA는 상황이 다르다. 요거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제일 기대되는 거, 미래 성장 동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그 AI 가속기 시장이에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GPU가 거의 다였는데 올해부터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클라우드 회사들, CSP라고 하죠. 여기에서 직접 설계한 AI 칩, ASIC라고 해나요? 그 수요가 확 늘어날 거라면서요. 네, 주문용 반도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발빠르게 첫 ASIC 고객사를 잡았고 내년에는 고객사 더 늘릴 거라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한 2, 3년 전부터 준비했다면서요. 와. 네, 그 CSP들의 자체 칩 개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FCBGA 시장을 먼저 잡는 건 중요합니다. 첫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고요. 그렇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 그리고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글쎄요, 한 2년에서 3년 그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당장 매출에 엄청 크게 기여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고 앞으로 추가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고객사 다변화가 정말 가능할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기대 단계인 거죠.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AI라는 큰 흐름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전장 사업은 어떤가요? 자동차 쪽 부품 사업도 중요한 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인데 이익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특히 돈 잘 버는 전장용 MLCC가 이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기여가 더 커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전장 사업 비중이 한 20% 수준이고 이 기여도가 매출 비중보다는 높은 건 맞습니다. 특히 전장용 MLCC는 IT용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 안정성이 필요해서 수익성이 좋거든요. 네. 하지만 전장 사업 안에도 여러 부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판이라던가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은 수익성이 그냥 사업부 평균 정도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아, MLCC만 특별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장 사업 전체 이익 기여도가 MLCC 덕분에 높긴 하지만 이걸 뭐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있잖아요. 아, 네네, 유리기판. 이건 아직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시험 생산 단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대량 생산을 언제 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미래 기술도 중요하지만 당장 수익성 개선 과제도 남아있는 거네요. 아, 그 외에 혹시 미국 관세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로봇 시장은요? 로봇 분야도 아직은 뭐 시장 초기 단계니까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비밀 유지 협약, NDA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뭐 고객사 수요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는 풍겼죠. 자신감이 좀 엿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관세 같은 경우 직접 영향은 적어도 삼성전기 부품을 쓰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회사들이 가격 압박을 받으면 이게 간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테슬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FCVGA 가동률 정상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투자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삼성전기가 AI 가속기 그리고 전장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FCBGA 같은 고부가 제품이랑 기술에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려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 변동성에 따른 그 광학 솔루션 실적 영향이라든지 또 AI나 전장 같은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익에 크게 기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FCBGA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는 시점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기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또 성공적으로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